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팍스 밀키트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해주신 팍스탁 멘토님이 이제 매주 수요일 아침 우리 시청자분들의 밀키트를 알차게 포장해 주실 예정인데요. 바로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멘토님 함께하신 방송 보셨던 분들께서는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정호 멘토님이 오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 손쉽게 무료 메시지로 받아가시려면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두 가지 오늘도 열어두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옆에 스마트폰 놓여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 속 QR코드 가깝게 사진 찍듯이 비춰보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멘토님이 기다리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보다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께서는 문자창 켜신 다음에 받는 번호에 샵 3989 적어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동일한 초대 링크 답장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명절 연휴로 쉬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미증시를 따라 양지수도 강세로 이번 주를 출발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ARM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받으며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1.12% 오르면서 2,65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마쳤고 코스닥은 2% 넘는 오름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 3거래일 연속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미국의 CPI 상승률은 작년과 비교해 3.1% 오른 것으로 나타나며 전월의 3.4%보다는 낮아졌지만 예상치였던 2.9%를 웃돌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며 국채금리는 급등했고 달러 지수도 0.7% 이상 올랐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1%대 약세로 마감하며 S&P 500 지수가 3거래일 만에 5,000선 아래에서 마쳤고 다우산업지수는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멘토님이 이전에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자, 저희가 오늘 얘기 나눠볼 종목 아프리카TV 17%, 한국석유 한 종목으로도 44% 넘는 수익을 안겨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보시면은 12월 18일 공략해주셨던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나 10% 넘는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날짜 보시면 바로 다음 날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셨고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30% 넘는 저희 가격 제한폭 넘어가는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채워주셨네요. 자, 이렇게 이정호 멘토님과 수요일마다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 채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자리 옮겨서 멘토님이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아침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 새롭게 초콜릿처럼 달콤한 스윗 안겨줄 선물 같은 이정우 멘토님과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과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하시면서 또 밀키트 종목으로 간편하면서 든든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희 방송 합류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첫인사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밀키트 방송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계속 박스 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우 멘토라고 합니다. 요즘 시장이 어떻게 온다라면은 구정 이후로 조금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일 시장에서 조금 약간의 CPI 때문에 약간 불안 심리가 좀 더 가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구정 연휴 이후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CPI 이후로 갑자기 우리나라 증시가 쭉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한 심리가 퍼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불안한 심리를 오늘 방송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확 잡고 어떻게 보면 발렌타인 선물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드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발렌타인데이 지나더라도 선물 같은 종목들 준비해 오실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멘토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이 종목들의 흐름 따라가고 또 수익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샵 3989번으로 방송 중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탁 멘토님들이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많이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정우 멘토님의 무료 방송 언제 진행되는지 언제 시청할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멘토님들 라이브 방송 일정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유튜브에 박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 놓으신다면 간편하게 어플 알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이 앞서 인사드릴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설 연휴 지났고 2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2월 들어서 시장 전략 세워보려고 하셨던 분들께서 간밤 CPI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분석 얘기부터 풀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멘토님 예상치가 2.9%대 네. 연준이 그렇게 외치던 2%대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었지만 네. 3%를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뭐 3월 금리나 5월 금리나 이런 기대감들이 싹 빠진 것처럼 보여지던데 당연히 좀 이 분위기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작년 11월부터 계속 좋았으면은 우리 시장 이제서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까요? 제가 보는 시장은 어떻게 온다라면 너무 설레발을 쳤다 이때까지 3월, 그래요? 5월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김칫국을 막 사발로 마시고 네, 있었나요? 맞습니다. 약간 그랬던 부분이 좀 크다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5월에서 6월로 바뀌는 거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미증시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서 서서 더 많은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학습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3월에서 5월로 바뀔 때 네. 그런 기대감이 바뀔 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5월에서 6월로 바뀐다. 어떻게 본다면 한 달만 기다리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긴 할 거다. 네, 다만 맞습니다. 한 달 정도 늦어지니까 이런 네. 어차피 안 한다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다라고 거의 정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시간만 조금 딜레이 된 것 뿐이지
그거에 따라서 너무 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다. 네. 미증시가 그렇게 많이 받았던 부분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미증시가 올라갈 때 그 상승분을 거의 뭐 절반도 못 올라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쵸. 그만큼 너무 악세가 나왔다. 그런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떻게 보면 민족 대명절인 구정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네. 왜냐면 구정 전후로 봤을 때 전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대체적으로 많이 시장이 빠졌던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쵸. 현금 자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쓰는 부분, 세뱃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진출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리스크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주식시장에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타이밍이다. 그런 부분은 어제 보여줬는데 오늘 미증시에서 CPI가 이게 어떻게 보면 찬물에 끼얹었다. 이 부분을 오늘 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송 끝까지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간밤 CPI에 대한 얘기 이정우 멘토님께서 좀 풀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리 인하 이 한 달치의 통계로 인해서 안 하겠다가 아닌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정도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 고점에 대한 부담감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전해주셨고요. 우리 시장이 이 미증시에 발맞추지 못한 이유로는 명절을 앞두고 아무래도 조금은 시장이 관망하는 심리가 짙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이 받는 이 충격을 얼마 정도일까요? 저희는 어떤 전략 세워가야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또 멘토님과 소통하시다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멘토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리뷰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첫 출연이시지만 저희 박스경제TV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수익 채워주셨는데 그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또 밀키트 종목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미리 알려주셨던 종목들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채워주신 종목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막 30%, 40% 넘는 수익 가져간 종목도 있고 정말 이게 섹터만 보더라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 오늘 얘기 나눠볼 부분은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수익률이 높을수록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석유는 11월 20일에 공략을 해주시고 약 2달 정도 가져가면서 45% 가까이 수익을 채웠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포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게 된 걸까요? 네,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종목은 두 종목인데 제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시청자분들한테 이정우 멘토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부분을 좀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갖고 온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면 딱 보시면 어떻게 보면 급등이 나온 이후로 어떻게 바닥에서 행보를 했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닥권에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본다면은 위에서 산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신규 관점에서는 매수 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멘토님 지금 잡아주신 자리가 이렇게 한번 난리가 나고 나서 네, 그 바닥에서 공략을 해주신 맞습니다. 거죠. 네. 오, 네.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어느 정도 하락세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지켜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회사의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하방에 있을 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많이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정유주 뭐 올라가고 이러면 맞습니다. 같이 움직이죠.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 테마가 계속 끝나지 않는 이상은 한 번은 더 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에서 사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세가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든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한 다음에 약 2달 정도 걸렸지만 그래도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40% 이상이 나오는
나올 정도로 매력적인 섹터고 매력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딱 청산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왜 팔았냐라고 봤을 때는 네. 이런 테마성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급등락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갑자기 어느 정도 매물대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저 자리에서 팔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요. 저쪽 매물대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를 보시면 좀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이 이제 계속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적절한 목표가까지 설정을 하면서 가는 트레이딩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의 스타일을 이 한국석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저점일 때 들어가서 상승이 나왔을 때 파는 전략.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도 되게 매력적인 섹터다. 네.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제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만큼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는 이런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 대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공략해봤던 종목으로 네. 이 한국석유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테마에 좀 꾸준함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한번 급등락이 이어진 이후 바닥권에서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정도의 보유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전고점 부근에 왔을 때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면서 45%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왔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아프리카 TV까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보유하면서 17% 넘는 수익을 안겨주셨어요. 근데 멘토님 저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테마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게 조금 더 한국석유보다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공략을 해주시게 된 걸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진입 시점이 딱 장대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을 했어요. 그 다음날 좀 빠질 때 공략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을 대응할 때는 또 이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TV를 갖고 왔는데 네. 우리가 무작정 올라갈 때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눌림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슈가 뭐였냐면 이제 트위치가 이제 국내에서 철수를 한다라는 큰 이슈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본다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1등, 2등이 엎치락 뒤치라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등이 없어집니다. 너무 그러면 낮았죠? 어떻게 보면 독점이 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가 원했던 흐름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트위치에 기존에 있던 스트리머나 이런 부분이 아프리카 TV로 이적을 하면서 그만큼 계속적으로 시장의 이슈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 아프리카 TV가 이때까지 이 전의 차트를 보신다면 많이 올랐던 부분은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집에서 아프리카 TV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뒤로 코로나 이후로 많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나서 눌림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본다면 너무 급등락으로 올라가는 거에 너무 지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부분, 눌림을 공략하는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상승분이 나왔을 때 어느 일정한 눌림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공략을 해서 진입하는 게 좋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왜 저 부분에서 진입을 했는지 딱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평선이 다 모여 있잖아요. 네. 네, 이평선이 모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쭉 올라가면서 9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만 진입을 해가지고 9만 원에서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더 보실 분들은 뭐 1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나오는 전략 네. 이런 게 어떻게 본다면 저는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움직여야 시장의 트렌드를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만큼 한 종목에서 쭉쭉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중장기 포트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TV처럼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 멘토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배울 것도 많고 수익도 나고 재밌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재밌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지켜봐 달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좀 마음고생은 덜어놓아도 되지 않나 이런 안심을 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리뷰 들어본 종목은 아프리카 TV였습니다. 한 달여 만에 지금 17% 넘는 수익 채울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 그 다음 날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주시고 이후 좀 꾸준한 상승과 함께 저희가 든든한 수익을 채울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멘토님이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가져가 보고 싶은 시청자분들 혹은 단기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에 올라타서 함께 그 흐름을 즐기는 방법,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저희가 어떤 종목, 어떤 테마에 접근을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채워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주 수요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멘토님과 방송에서 50분 만나보는 걸로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략법들 채워가시고 장중의 흐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입장 방법 두 가지 안내 드리면은요. 샵 3989번으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부분 지금 가깝게 비춰보시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멘토님과 더욱더 소통 이어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어서 오늘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해 드린 대로 오늘 또 밸런타인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초콜릿 선물 받을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너무나 기분이 좋으실 것 같지만 저희 또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밀키트 종목으로 달달한 수익 채워보신다면 더욱더 기분 좋은 하루, 또 뜻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멘토님 오늘 첫 출연이신 만큼 더욱더 종목 선별 공들여서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저희 오늘 멘토님 시청자분들께 한번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은 이 종목은 어떤 테마 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종목 힌트를 드리자면 찡치키 띵치키 띵치키 치킨이죠. 네, 치킨 관련주는 아닙니다. 네, 로봇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로봇 하면은 저희가 생각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보, 로보로보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두 회사랑 비슷한 테마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 두 종목은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네. 그러면은 좀 제 생각에는 로봇주 중에서도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일 것 같은데 맞을까요? 덜 올라가면 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딱 따라 들어가기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드는데 자,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명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면은 삼익 THK입니다. 확실히 이름만 들어서는 로봇인지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이 밀키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기업 분석 준비해주신 내용 먼저 들어보고 장 열리고 나면은 차트 보면서 함께 가격 전략,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들어보고 있는데 오늘 또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주신 처음 밀키트 종목 또 초콜릿처럼 달달한 수익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 기업 분석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익 TH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볼스크류 그리고 LM 가이드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네.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필수 부품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점차 기술이 진화를 하면서 바로 이제 로봇까지도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진출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요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공통점,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글쎄요, 저는 삼성 묻은 종목들. 네, 맞습니다. 삼성이 묻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극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로봇 관련주들은 약간 상승세가 더디는데 삼성이랑 관련된 로봇 관련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삼익TH 같은 경우도 삼성과 다관절 로봇을 공동 개발하면서 이런 이슈가 불면서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삼성이 묻었다. 하지만 기존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 번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또 요즘에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뭐죠? 저는 뭐 아무래도 지금 명절 전에 한 2주 동안 시장을 달궜던 주제가 저PBR. 네, 맞습니다.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저 PBR 관련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화두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로봇 관련주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들 이때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 PBR로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13일 정도인데요? 기준으로 네네. 지금 상장된 로봇 기업은 PBR이 10, PR이 100 이상이 거의 평균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일 기준으로 PBR이 1.18, PR이 14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입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물론 어제 상승이 그만큼 나왔지만 네. 아직까지도 PBR이 1.5를 이하하기 때문에 좀 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바로 삼성 플러스 로봇 그리고 저 PBR 이게 합쳐졌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네.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너무나 모멘텀이 네. 둘 다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네. 정말로 이게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과거 차트로 보신다고 한다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고 맞아요.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고 했던 공통점이 뭐냐? 라고 네. 본다면 에브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도 바탕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과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삼익TH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의 종목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종목도 어제 급등이 나온 이후로 좀 더 지금 들어가기에 적기가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삼익TH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 주식에서 네. 어떻게 보면 유통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네. 60% 이상이에요. 네. 그 말은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유통되는 물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때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 어떻게 본다면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뭐냐면은 좀 더 이슈가 없을 때는 좀 더 바닥 구간에서 많은 행보를 한다라고 볼 수는 있으면 돼요. 네. 그만큼 이렇게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좀 대응하기는 좀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저 같은 이정호 멘토랑 같이 간다고 한다면 좀 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슈를 받고 있을 때 이렇게 네.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올라가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발렌타인데이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 부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도와주신 부분이 대주주 지분이 많고 네. 또 유통 물량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저는 또 조금 어느 정도의 주가 보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혹시 이 종목에서도 조금 가져봐도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들이 제일 불확실한 게 뭐냐? 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 그쵸.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존 사업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이 네네.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바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고평가라고 말씀해드린 부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주가가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평가 같은 종목들은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낮구나. 음. 그런 종목을 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신다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저평가 이슈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은 더 한 차례 나올 거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네. 계속적으로 지금 AI 열풍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AI 다음엔 뭘까요? AI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네.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로 한 차례 맞습니다. 옮겨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나요? 네. 이제 3위 THK THK 네.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랑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뉴스가 나왔는데 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AI를 접목할 수 있다. 오.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 3위 THK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것 같아요. 대표적인 대기업 바로 삼성,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보면 3위 THK를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저는 이 회사는 실적 이런 저평가 부분을 떠나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우선은 저희 삼익 THK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에 대한 멘토님의 기업 분석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애초에 자동화 설비 업체로 출발해서 이제는 로봇 관련된 좀 실체 있는 성적들까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급등할 수 있었던 배경이 삼성과 손을 잡았다라는 이슈, 그리고 최근에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도 떠오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삼익 THK 역시나 삼성전자와 함께 이미 2016년에 다관절 수직 로봇 공동 개발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 PBR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다른 로봇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PBR과 PER이 1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기업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카이스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나온 소식이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로봇을 함께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라는 보도가 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에서 준상한가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는데, 멘토님께서는 이 종목 아직은 조금 더 저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자세한 가격 전략은 차트적 분석 내용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2월 14일 수요일 시장 상황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간밤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를 따라서 우리 시장도 1%대 내림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4% 하락하면서 2,608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25% 정도 낙폭 보여주면서 834.6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는 70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0억 정도 소량 담아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 가장 강한 테마까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손해보험 관련 테마가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흥국화재,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 오늘 장에서도 14% 정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수혜 기대가 되고 있는 보험주 관련되기도 하고요. 또 작년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쪽 테마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골든 센츄리, 트랙터 관련된 기업이 오늘장 12%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지금 145원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오가닉티 코스메틱, CXI 같은 종목들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지수가 좀 1% 넘는 낙폭을 보이다 보니까 상승 테마도 뚜렷한 테마가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멘토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시장의 영향 크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 같은 밀키트 종목이죠. 삼익 THK의 자세한 차트 분석 얘기도 들어볼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박스 밀키트 새롭게 합류해주신 이정호 멘토님과 처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이 어느 때보다 고심해서 선별해 오신 종목 삼익 THK에 대한 저희가 기업 분석, 다양한 모멘텀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잡아봐야겠죠. 자, 오늘 준비해주신 삼익 THK는 현재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지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15,2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좀 강한 장대 양봉을 세웠는데 자, 멘토님 저희가 얼마 정도에 접근을 하고 또 목표가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이 종목 차트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시장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올라가주는 부분이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많은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진입가 부분을 15,000 부분에서 네. 14,500원까지 약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담아가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 너무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15,000원 부분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 왜냐면 시장이 지금 좀 악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좀 어떻게 본다면 악재가 나왔어요. 악재 안에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냐? 로봇. 네, 로봇. 네. 기대감이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런 제조 장비나 이런 부분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예상 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한번 나오면서 시장에 한번 충격을 주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진입가는 15,000 부근에서 14,500원 사이로 진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진입가를 드렸으면 이제 목표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저는 1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1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번 연도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저는 예상치라고 다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말을 보자면 기업 분석에서도 보시면 이번 연도 예상치로 나타내는 실적들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삼익 THK로 다시 네. 한번 살펴볼게요. 썩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는 내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번 연도 예상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요.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맞이할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2020년도에도 영업이익이 57억 했지만 바로 그 다음 연도에 100억 넘게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가 약간 이 회사에서는 쉬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년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한번 살짝 숨 돌렸기 네. 때문에 올해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네, 얘기실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저는 트렌드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2023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 그래요? 왜냐? 네. 그 회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경기 악화나 이런 부분, 약간 경기를 타기 때문에 떨어진 것뿐이지 다시 한번 정상 궤도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주가도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더 유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대표적으로 저는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네.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다가 작년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네. 하지만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회사 차원에서 주가 부양하는 모습이나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겠지만 네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 이번 연도에서는 실적까지 플러스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라면은 작년에 실적 안 좋았는데 이번 연도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 계속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슈는 바닥권에서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적으로 바탕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8,000원이라고 말씀해 드렸고 네. 2차 같은 경우는 2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 보니까 전고점 작년 3월에 18,000원 선을 기록을 했었는데 멘토님 지금 보시기에는 이 종목이 작년 3월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네. 어디에 숨어져 작년 있어요? 3월분에 왜 실적이 좋았을까요? 네. 2022년이 반영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2022년도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네, 3월에 고점이 나왔는데 실적으로만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이번 연도에 23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실적 플러스 바로 기대감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런 사업이 점차 시장에서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실적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까지도 메꿔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3위TH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리는 게 시장에서 관심 있게 이슈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라고 말씀해드린다면 가장 큰 이슈가 있는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 네. 거기서 우리가 가장 유심 있게 봐야 될 키워드는 뭐냐? 지금 키워드는 바로 삼성이다. 그리고 플러스 로봇이다. 네, 여기서 또 정책 테마까지도 같이 얹혀가지고 저평가 주식까지 얹힌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이 오늘 알려주신 첫 밀키트 종목 3위THK 저희가 가격 얘기까지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좀 급등세가 이어졌고 이 종목이 오늘 지수는 계속해서 좀 약세권을 머물고 있는데 좀 상승분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8% 넘는 급등세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높은 자리에서 좀 성급하게 진입을 하기보다는 멘토님이 알려주신 안전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목표가까지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 매수 가능한 범위로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18,000원 그리고 넘어선다면 2만 원짜리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이 끝나기까지 한 8분, 7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 종목의 장중 흐름 계속해서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끝나기 전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제 손 아래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 멘토님과 더욱더 다양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늘 멘토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특징주들 흐름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우선은 지수 여전히 코스피 1.5%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0.8% 정도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가장 높은 종목들 보시면 로봇 관련주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렌시스가 1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이어서는 반도체 관련주, 제주반도체가 오늘장 4% 넘는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알려주신 3위THK 같은 경우에도 6위에 올라와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특징주 중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은 네. 제주반도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네. 살짝 2월 되고 좀 내려온 흐름인데 어떤 부분이 좀 이 종목 눈여겨볼 만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너무 잘 간다. 잘 간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 종목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 세터 같은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간다. 네. 이게 대표적인 제주반도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요즘 시장에서 트렌드는 네. 상승분을 한번 타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유심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 당일 급등했던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있게 봐야 된다.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엔캠 같은 종목도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엔캠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갔고 네.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점 갱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3위THK도 제가 오늘 갖고 왔던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제주반도체처럼 어떻게 보면 이슈를 한번 타면은 어떻게 보면
정배열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조 반도체가 만약에 시장에서 많이 꺾인다. 네. 라고 할 때 우리는 좀 더 유심 있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제조 반도체가 꺾였을 때 너무 급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좀 더 시장에서는 무섭다. 가던 종목들도 급락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더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제조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가는 종목이 간다. 약간 이 인식이 좀 더 많이 퍼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 얘기를 좀 풀어주셨는데요. 최근 시장의 트렌드, 가는 종목, 좀 상승세를 탄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해주셨던 이 삼익 THK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멘토님, 그러면서 저희 엔캠과 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엔캠 역시나 좀 뒤처질 수 없다는 듯이 오늘 지금 3%대 강세 보이고 또 신고가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엔캠은 또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관련된 테마나 이 종목에 대한 시점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단기성으로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감이 좀 많다. 네. 네. 작년에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에 좀 더 시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역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도 경고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계속 가는 종목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따라간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내가 손절을 하고 어떻게 본다면 다른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수급들이 좀 더 들어오면서 좀 더 가는 종목들에 좀 더 힘을 실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엔캠 얘기까지 조금 풀어주시면서 2차 전지 테마에 대한 관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런 대표주들의 좀 역행하는 흐름,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좀 소외돼 있을 때 혼자만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 가시면서 공략해 가시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한 시청자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 현재 시간 실시간 특징주까지 분석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 주셨던 종목 정리해 보면서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이 오늘 함께 첫 방송, 첫 밀키트 종목으로 준비해 주신 종목명 삼익 THK였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어울리는 초콜릿처럼 달콤한 수익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삼성도 카이스트와 함께 이미 로봇 관련돼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저 PBR 관련 수혜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차 목표가로 18,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멘토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이 목표가까지 힘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윤수리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